자, 다시 한번 로봇 주식들 매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로봇 관련주는 이 대기업과 엮여있고 그 중에서도 인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M&A가 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이 가능성이 높고 재료가 좋으면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 세력들이 이뤄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속도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은 현대차, 삼성, LG, SK 이렇게 4기업이고요. 여기에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두산이라던가 한화,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가 볼 텐데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기업은요, 왜 로봇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이 기술을 획득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렸고, LG는 로보티즈부터 해서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거기에 미국의 이 베어 로보틱스, 피규어 AI까지 다양하게 지금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는 제가 이 왕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그 노란색 로봇계를 만드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를 했어요. 현대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로봇들도 로봇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시가총액이 30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여기 6조라고 돼 있지만 현재 8조를 돌파했고 머지않아 10조를 찍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 다 좋은데 아직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처럼 팩토리, 현장에서 제대로 보여준 건 아직 거의 없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산업용 로봇의 강자이긴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기술력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인 SK도 유일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쫓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 전략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당연히 속도 때문이겠죠.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 속도를 계산해 봤을 때 유망한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사들이는 게 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에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이제 막 태동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 인력들이 이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협동 로봇이라던가 자율이동 로봇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원엑시아를 인수해서 물류 자동화,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기업의 기술을 그룹 내 이 R&D 조직을 통해 융합하고요. 새롭게 개발해서 스마트 팩토리부터 반도체, 물류, 자동차 공장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로봇 기업 1, 2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두 종목의 차트 흐름을 딱 보면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이 추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주봉 차트인데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됩니다.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봉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로봇 섹터가 2월 들어서 폭락이 나오면서요, 몇 달간 지지부진하다가 이 6월 달부터 차이가 좀 있죠. 이 6월부터 산업용 로봇 세부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이후에 현대모백스라던가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도 후속으로 급등세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 11월 12월 들어서 상승 추세는 견지하면서 주봉상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출현했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떤 로봇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속도전을 내면서 추가적으로 인수할 그런 종목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삼성, LG, SK는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까요? 자, 우선은 이 현대차 그룹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로 글로벌 로보틱스를 현재 선도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1조 4,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자본을 배팅했는데요. 미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이 아틀라스와 물류 로봇 스트레치 상업화를 위한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설계와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차세대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 가장 상업성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게 이 현대차 그룹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포스코 공장에도 납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히타치 공장에도 납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2025년 말까지 이 스팟 1만 대, 스트레치 5천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특히나 이 아틀라스는 인간이 가는 모든 곳에 투입이 가능한 로봇이죠.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외 자체 로봇 사업 매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1,000억 원, 그리고 2030년에 1조 원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얼마나 커질지 현재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정말 대단한 점이 이 로봇들조차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앞으로의 인력난은 확정된 미래잖아요. 이런 위기들도 전부 뚫어낼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의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 로봇주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삼성의 자회사 편입 전략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 레인보우의 주요 제품이 이족보행 로봇 휴보부터 해서요,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물류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현재 선보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주 매출이 협동 로봇 쪽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해서 그룹 차원의 로봇 기술 내재화를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제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를 더 가속화해야겠죠. 여기에 AI를 통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특히나 삼성이 이 모바일 쪽에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도 모바일화된 전동 로봇이에요. 삼성은 기존 전자반도체 생태계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을 10년 전부터 닦아왔는데 산업화는 아직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청소기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역량을 총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로봇 관련 R&D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기존 5%대에서 2028년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한국 최초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가 유명한데, 2005년에 처음 휴보가 소개되면서 2015년 로봇 챌린지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글로벌적인 그런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요,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그 다음 원형 형상의 볼리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향후 AI 기술 플랫폼과 휴보의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지능형 로봇 개발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입니다. LG는 베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로봇 생태계로 확장 중에 있는데요. 2024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21%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51%까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총 투자 2,580억 원대를 투자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군집계어, 그리고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로봇은 음식점, 병원 같은 특정 서비스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 서비 시리즈와 물류용 로봇인 카르티 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 자율주행 기능을 일단 갖췄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 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 작은 장애물도 감지를 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형 내비게이션에다가 다중 로봇 협업 기술로 복잡한 환경, 특히나 경사로, 코너 같은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근데 이런 로봇들이 현재 시장에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외 로봇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로봇이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로봇 렌탈 비용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로봇 가격은 충분히 다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은 초기에 자금이 있는 그런 기업만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대 그룹들이 얼마나 로봇 사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하위 밸류 체인들이 이제 커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LG는 클로이 로봇 사업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어 로보틱스와 통합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나 AI, 헬스케어 같은 것들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LG의 이 클로이 로봇 사업은 2017년 인천국제공항 가이드 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는데요. 똑똑하면서도 친근한 인공지능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베어 로보틱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2025년 특히나 병원용 로봇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현재 300억 달러인데요. 2030년까지 1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의 이 클로이 로봇 사업부는 LG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잖아요. 폭넓은 제품 라인군도 있고 여기에 AI,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나 베어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군집 제어 기술력을 강화했죠. 여기에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에서는 현대나 삼성에 비해 약간 후발주자인데요. 여기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SK온 미국 법인이 나오는데 SK온이 유일 로보틱스에 360억 원대를 투자해서 지분 13%를 확보했습니다. 또 추가 투자로 지분 확대 그리고 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는 2011년 설립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 출신인 노경식 박사를 영입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나 AMR, 모바일 듀얼 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SK의 주요 전략은요, 주요 계열사의 생산 라인에 이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을 투입해서 자동화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90% 이상이 목표입니다. 즉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가속화해서 생산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로 보면 북미, 유럽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 로봇 솔루션을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나 AMR 기술을 활용해서 SK 네트워크, 이 물류사업부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합하는 건데요. 그리고 2026년까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공정의 로봇 자동화 비율을 현재 60% 정도인데 향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의 로봇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가장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핵심만 추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가장 크게 앞서 나가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이 그룹의 생존이 달린 로봇 시장에서 삼성, LG, SK는 절대 뒤처질 수 없는데요. 그에 따라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급등주 삼성전자 관련으로 2개, 그리고 LG 관련 한 종목, SK 한 종목, 이렇게 4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제가 저희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개발한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제 보물인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자동 포착하는 시스템인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요 철저하게 데이터와 퀀트 기반 트레이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걸 통칭해서 세력들의 그런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은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도 87% 정도 나오고 있고, 곧이어 이 내용이랑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내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증권사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키움증권 기준 검색기의 실제 포착 화면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 넘게 이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탔다가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 하방 가능성이 낮은 종목만 이렇게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오늘 상한가 포착, 이 스맥이랑 데모 두 종목이 됐고요. 2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총 4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맥을 한번 보면요.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48분. 이게 매수 추천 시간이고 현재 가격 3,470원. 이게 매수 포착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1월 24일 9시 48분에 3,470원 시가가 확인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상 수급을 감지해서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걸리자마자 바로 초급등세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이 D&D 파마텍 하나만 더 보면 10시 48분에 99,200원이죠. 역시나 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 자, 이렇게 10시 48분 시가 99,200원 가격 확인이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개장하자마자 한번 급등했다가 이탈이 나오면서 꼬꾸라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이후 11만원대로 마감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14% 정도의 수익, 대부분의 경우 당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중단기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히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번 11월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장이 정말 거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106%, 82% 이렇게 장을 역행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에 아직 미숙하다거나 장중에 들여다보기 어려운 우리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 급등주 검색기 평생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거나 진짜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성과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제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댓글에다가 구독했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분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신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분석 다시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35%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을 장전해서 로봇 분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삼성이 인수할 첫 번째 유력 기업 바로 T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이송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로봇이에요. 최근에는요, 이거를 물류 그리고 의료 자동화 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로봇손과 팔 모듈화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이 피지컬 AI 시장의 수혜를 로보티즈와 함께 가장 많이 받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삼성이랑 LG,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실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삼성전자가 향후에 로봇을 어디에 먼저 적용을 하느냐예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즉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자동화죠. T-로보틱스는 이 시장에서요, 진공 로봇 그리고 클린룸 로봇 같은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한 로봇 제어가 아닌 반도체 공정에 최적화된 그런 특수 로봇을 내재화하려고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은 바로 T-로보틱스의 인수가 될 텐데요. 시총이 현재 2천억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대비 기업 가치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삼성이 인수합병할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수가 유력한 두 번째 종목, 바로 클로봇이에요. 이름만 보면 클라우드랑 로봇의 합성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클로봇은 협동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다양한 산업용 로봇에 AI 제어, 이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보덱스, 보세이프 같은 서비스용 로봇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은 내재화보다는 무조건 이 인수가 빠른데요. 특히 클로봇은 중소기업 협동 로봇 제품에 AI 제어를 접목한 실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정부 로봇 과제 수행 이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기술 신뢰도도 어느 정도 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투자가 유력한 가장 설득력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클로봇은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의 파트너로 납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는요, 2030년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그리고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구미 그리고 평택 공장에서 무인 물류 테스트까지 확대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스마트 물류 로봇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스트 단계라면 삼바에서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클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등등 다른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삼성이 클로봇을 사겠느냐?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클로봇의 핵심 기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써있죠? 첫 번째로 카멜레온, 두 번째로 크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각각 여러 대의 로봇을 제어하는 이 플랫폼과요, 로봇을 통제하는 관제 시스템이에요. 클로봇의 자율주행 로봇 사업의 핵심 좌우 엔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끝납니다. 카멜레온은 괜히 이름이 카멜레온이 아닌데요. 카멜레온이 상황에 따라서 색을 바꾸면서 이 적응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이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자율주행 제어 플랫폼인데,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복잡한 실내외 환경이나 다양한 로봇의 하드웨어들에 각각 따로 적응을 해서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이 모듈은요, 바로 옆에 이 크롬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공장 내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은 현재 국내 기업 중에 클로봇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이 크롬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로봇들의 GPS를 따서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배터리라던가 센서 같은 로봇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카멜레온이랑 연동해서 여러 대의 로봇들도 동시에 제어도 하고 스케줄링도 할 수 있거든요. 카멜레온이랑 크롬스,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치면 삼성이 원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 완전 자동화 공정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혹은 완전한 지분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클로봇도 여러분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LG전자가 향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로봇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LG전자는 이미 자사 클로이라는 로봇 시리즈를 통해서 생활, 물류 로봇 상용화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그 핵심 부품과 이 소프트웨어까지 내재화하거나 직접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유력한 기업인데요. LG가 완전히 사들일 로봇 기업 단연 로보티지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를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풀스택 AI 기업인데요. 지금 로보티즈는 단순한 로봇 제작사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구성하는 기술 비중을 보면 전체 부품 중 원가의 무려 70% 가까이 정밀 모션 그리고 제어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와 거의 흡사한 기술 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보티즈인데요. 더 중요한 건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와의 지분관계 루머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협업이 내부적으로 오간 정황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오르내리고 있어요. 만약 LG가 클로이의 하드웨어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답은 이 로보티즈의 인수 또는 지분 확대입니다. 더욱이 로보티즈는 이미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특히나 로보티즈는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원가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로봇 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보티즈의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대박이냐면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인 알로아에도 사용이 될 정도로 성능이 정말로 좋은데요.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도요타 같은 대형 완성차 업체도 고객사로 이미 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로보티즈의 지분 구조가요, LG전자가 이미 한 차례 지분 투자가 들어가서 7%대 지분을 보유해서 현재 2대 주주거든요. 2, 3차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로보티즈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만든다는 다이나믹 셀에는 모터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를 우리나라는 일본에 7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속기를 거의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종업계 평균 PSR,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좀 보시면요, 유일 로보틱스가 20배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8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300배입니다. 이 PSR이라는 게요, 주가를 한 주당 매출로 환산해서 나눈 데이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비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현재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데이터인데 로보티즈는 그럼 얼마일까요? 10배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죠. PSR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굉장히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인데 로보티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LG전자가 인수할 이 로보티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가장 후발주자인 이 SK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SK는요, 삼성처럼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로봇 기업, M&A가 필수인 상황인데요. AI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공정, 물류 최적화라는 강력한 이 산업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 로봇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수가 유력한, 아니 거의 확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 8 그리고 다관절 협동 로봇, 스마트 이송 장비를 모두 생산이 가능한 풀스택 로봇 제조사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SK 계열 신성장 펀드가 이미 유일 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이 사실이 공개되면 주가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SKT는 자사의 AI, ADAS을 기반으로 해서요, 물류센터 그리고 배터리팩 조립 라인 같은 협동 로봇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제품군이 이 라인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협업하는 물류, 검사, 피킹 작업에 적합하고요. 이 로봇팔 시스템은 배터리 조립 라인, 그리고 2차 전지 공정에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또 이 기업은요, 이미 현대 오토에버, 유진 로봇과 기술 연계를 시도하고 있고요. SK의 인수로 로봇의 제어랑 AI, 그리고 공정 자동화,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투자 현황을 보시면요. SK온의 미국 법인인 이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유일로보틱스에 367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13.47%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4월 달에요.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콜옵션을 확보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만약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 기존 13%에서 23%를 더해서요. 총 36.47%가량의 이런 지분을 확보하면서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약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전략적 지분 투자 또는 인수 후 기술 통합이 충분히 그래도 감당이 가능한 그런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의 인수 또는 지분 확대는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 LG, SK의 인수가 유력한 4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종목 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 매매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가격 공략 내용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앞전 퀴즈 이벤트랑 동일한데요. 해당 설문 링크에 나와 있는 필수 기재란만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오늘 영상 시청하셨구나 하고 이 4종목의 매수 매도 가격 공략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다가오는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매매 전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피가 4,200선까지 전진했다가 최근 4,000선까지 대폭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5,000, 6,000, 7,000까지 갈 거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거다. 어느 쪽이신가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주식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원초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의별 수식에 보조지표에 매매 기법에 뭔가 더 연구하면 마법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연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만 이 외국인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요. 이 외국인이 쓸어 담은 금액이 6조 원이 넘어요. 당연 역대 최대치고요. 그 가운데 코스피 200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건드리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 기술주들, 예를 들어 로봇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달 12월 11일에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 연준의 금리는 자연재해예요.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내리면 수익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선진국 증시 기준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현 금리 수준 지나치게 제약적이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